자, 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먼저 부를게요. 김서연님, 박준환님, 서유란님, 네, 성우진님, 네. 이희승님, 임규호님, 정민우님, 최윤식님, 네. 한대균님, 네. 자, 제가 다른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서 구성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제가 A 개발자랑 B 개발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얘네가 문제없이 되려면 클래스가 있어야 될 거고요. 자, 그리고 A 개발자는 자바 개발을 할 줄 아는, 자바만 하는 개발자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바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B 개발자는 C 전문인 C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개발자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두 사람이 개발팀에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개발팀에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상사가 얘네한테 와가지고 A 개발자한테 너 C로 이것 좀 개발해봐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럼 얘는 자바밖에 못하죠. 그래서 얘한테 이거 C 개발자한테 가서, 아니 B 개발자한테 가서 시키세요 라고 토스를 해요. 얘가 그럼 B 개발자한테 와서 너 C로 이것 좀 개발해 하면 얘가 알겠습니다 하고 수행을 해요. 근데 이렇게 얘네가 윗사람한테 토스를 했잖아요. 나는 그거 못해요, B한테 가서 말씀하세요 라고 토스했죠. 근데 윗사람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쥐들끼리 하지 왜 나한테 다시 토스를 해, 귀찮게, 나는 그냥 시키고 끝낼래. 그래서 얘한테 가서 야 이거 C로 좀 만들어봐 했어요. 토스 못하게 하고, 그럼 얘가 이제 B 개발자한테 가서 시키세요 라고 못하죠. 그쵸? 근데 지금 A랑 B는 서로 잘 모르는 상태라 부탁하기가 좀 그래서 A 개발자가 C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C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A가 이제 C를 공부했어요. 윗사람이 야 C를 이것 좀 개발해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것도 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B한테 가서 야 너 자바 좀 해, 얘 못하죠. 근데 얘는 도저히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끄럽지만 A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저 혹시 자바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해달라고는 못하고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A 개발자가 개발자 B한테 자기의 자바 기술을 전수를 해줘요. 이러면 이제 B 개발자도 자바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자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끔 생겼어요. 전수를 받았으니까. 자, 근데 또 윗사람이 얘한테 시키는 거예요. 야 이번엔 파이썬으로 이것 좀 만들어봐. 근데 A가 지금 자바도 하고 있고 C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는 이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 B도 파이썬을 못한대요. B한테 말해봤더니. 그래서 이제 난처해진 거죠. 아, 파이썬 이거 어떡하지? 큰일이 났어요. 이 상태에서 얘네가 이제 뭐 휴게실 같은 데서 A랑 B가 서로 대화를 해요. 아, 이거 파이썬 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둘 다 못하는 건데 공부 또 해야 되나? 아, 시간 없는데? 이러면서 막 고민을 해요. 그걸 듣고 있던 개발자 C가 다른 부서에 있던 개발자 C라는 애가 그걸 우연히 듣고서 나는 파이썬 전문인데 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실제로 파이썬을 다루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파이썬 개발자예요. 그래서 C가 얘네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을 때 C가 와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면 파이썬 일 들어오면 저한테 넘겨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전수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얘네 보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할 테니 그냥 나한테 토스 하세요, 연락하세요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상사가 A한테 와가지고 야, 너 파이썬으로 이거 좀 만들어봐 하면 A가 알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C한테 해달라고 연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개발자 C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파이썬 프로그래밍 좀 해줘. 이러면 얘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아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할 줄 안다가 아니라 할 줄 아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과정이 구성 방식이에요. 이러면 이 개발자 A는요, 윗사람이 봤을 때 자바도 할 줄 알고 C도 할 줄 알고 파이썬도 할 줄 알고 얜 유능한 인재네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작업을 B한테 누가 시켰을 때도 B도 똑같이 할 거고요, C한테 누가 자바랑 C 해라 시켰을 때도 똑같이 B랑 A한테 토스해서 일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셋 다 결국 유능한 인재가 되겠죠. 지금 스토리가 이런 스토리인데 이 안에서 실제로 연락해서 토스해서 일 처리를 맡기는 과정이 구성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적진 않았지만 개발자 B도 상속 받을 필요 없고 그냥 토스 하면 되죠. 이 안에서 자바 프로그래밍 얘가 할 수 있는 이 메서드 안에서 A 개발자한테 연락해서 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러면 가능하죠. 그쵸? 이 상황에서 B한테 파이썬 개발해 라고 했어요. 근데 B는 C의 연락처를 몰라요. 그럼 B는 파이썬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네, A한테 시키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A한테 부탁하면 되는 거죠. 그럼 A가 이게 실행될 때 얘가 실행이 되는 거고, 얘가 실행될 때 개발자 C한테 연락해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해달라고 연락을 해줄 거니까. 근데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개발자 A에 대한 객체가 두 번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써줄 필요가 없이 여기다가 만들어주면 되겠죠. 아까 이제 그 현철님이 일회성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냐 라고 했을 때 일회성 객체 만들어서 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쓰는 것보다 객체 하나 만들어서 연결해 놓고 얘한테 연락해서
부탁하는 거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좀 더 깔끔하겠죠. 그러면 C한테 자바랑 C에 대한 언어를 시켜도 얘도 연락해서 처리가 다 되는 거고요. 그쵸? 지금 구성 방식에 대해서 다른 예시 하나를 들어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림으로 하나 보죠. 클래스가 두 개가 있는데 만약에 이 안에 메서드가 6개가 있어요. 각자 다 다른 메서드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메서드 1번부터 6번까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메서드 6개가 있을 때 이 클래스가 이 메서드 중에서 1번과 2번만 가져다가 쓸 거예요. 가져다 쓰고 싶어요. 1번과 2번만. 아니지, 이거 말고 이렇게 하죠. 얘가 이 1번과 2번을 가져다가 쓸 건데 얘는 개성 있게 쓸 거예요. 1번과 2번을. 얘를 이렇게 똑같이 가져오고 싶은데 얘를 개성 있게 쓰고 싶어요. 오버라이딩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경우에 이런 경우라고 했을 때 얘는 상속을 받는 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그냥 이거 두 개 따로 만들어서 중복이 되지만 다른 클래스에 있으면 중복돼서 못 만들진 않으니까 그냥 똑같은 거 또 만들어서 그냥 코드 중복되게 만들고 내용을 바꾸는 게 이득일까요? 자, 지금 이런 경우에 이 3번부터 4번, 5번, 6번의 기능이 얘한테 전혀 일절 필요가 없다 라고 한다면 따로 만들어서 쓰는 게 이득이에요. 근데 이 3, 4, 5, 6번 중에 뭐 한두 개라도 얘도 쓸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라고 한다면 무조건 상속받는 게 이득이에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이 기능들 중에서 뭔가를 갖다 쓰겠다 라고 한다면 무조건 상속이 이득이라는 거죠. 왜냐면 그때 가서 이거 똑같은 거 또 만들면 손해니까. 그럼 우리가 다 필요하진 않아도 필요한 거 몇 개만 있어도 중복되는 게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상속받는 게 이득이라는 거죠. 물론 AB 테스트가 통과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AB가 이렇게 쓰여져야겠죠. A가 B를 상속을 받을 거니까 이게 통과가 됐다고 했을 때 상속받는 게 이득이죠. 그리고 구성 방식 같은 경우는 그냥 필요에 따라서 뭐 딱히 제한이 없어요. 그냥 코드 재사용을 위한 방식이라 딱히 제한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객체, 사용자 정의 객체, 그래서 내가 원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뭔가를 해놨다면 그걸 활용하는 거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코드를 구성을 하다 보면 최대한 내가 짜는 코드, 한 번 짜는 코드를 활용을 많이 할 거예요. 그게 좋습니다. 불필요한 로직을 이런 상속이나 구성 방식을 통해서 재사용을 하지 않고 로직마다 그 기능마다 우리가 뭐 포문을 돌린다 하면 그 포문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이러면 코드상에서 손해라는 거죠. 하나로 만들어 놓고 걔를 객체화 시켜서 사용을 하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취업하고 실무에 나가서 마주치게 될 코드들은요 다 그렇게 짜여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딩을 직접 하실 때에도 내가 어떤 기능을 만들어서 상사한테 컨펌을 받았는데 상사가 야, 이 기능은 이미 있잖아, 이거 갖다 써, 왜 새로 또 만들었어? 라고 하는 소리를 꽤나 많이 들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있는 코드가, 내가 하려고 하는 기능이 그걸 처리해주는 코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걸 최대한 활용하고 사용해서 중복이 없이 코드를 구현을 하셔야 돼요, 실무에 나가시면. 자, 그 과정에서 상속과 구성 방식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상속은 클래스 관계를 만들 때 제가 상속을 한다고 했죠.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더 뒤에 경험을 더 쌓으시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얘는 단점이 있죠. 복잡한 관계에서 재사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변화에 취약해요. 변화에 취약하다라는 건 내가 부모 클래스한테 물려받은 메서드를 그대로 쓰고 있든 오버라이딩을 했든 아니지 그대로 쓰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가 변경이 된다 그러면 얘도 내용이 바뀌겠죠. 물려받은 것도. 근데 나는 부모 클래스한테 물려받은 기능을 그대로 쓰고 있었는데 이대로만 쓰고 싶어요. 계속. 근데 부모 클래스한테 메서드가 변경이 됐어요. 그럼 저는 그때 가서 오버라이딩을 다시 해줘야 되죠. 이런 관계에서 변화에 좀 취약합니다. 이게 상속의 특징이고요. 지금 설명드리는 이 두 가지는 둘 다 코드 재사용을 위해 쓸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 중에 상속은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고, 구성 방식은 단순히 코드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객체화 시켜서 객체한테 일시키는 방식으로 코드를 재사용하는 건데, 얘는 어떤 코드를 객체화 시켜서 다른 객체들이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말로 정리하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구성 방식. 얘는 A 해서 B였고요. 얘는 A is B였죠. 상속은 A/B 테스트를 꼭 해야 되고 이걸 통과했을 때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구성 방식은 막 이게 뭐 A/B 테스트 식으로 얘를 꼭 통과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얘는 A/B 테스트가 있는 거고, 얘는 그냥 이런 의미로 만들겠다 하는 식으로 명칭을 붙인 겁니다. 그냥 유사하게 비슷한 코드 재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로. 자, 지금 상속과 구성 방식 조금 복잡해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보다는 조금 복잡한 식인데 얘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영역이니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신 분들은 복습하면서 천천히 한번 다시 되짚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 상속을 통한 캐스팅 허용이라고 하는 문제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거를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얘 왜? 내가 왜 안 뜨지? 됐네요. 자, 문제 있는 코드를 가져왔고요. 얘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에러가 나는 원인을 파악해 볼게요. 무기 타입이 필요해요. 그럼 무기 클래스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칼 객체가 필요하대요. 칼 객체 만들려면 칼 클래스도 있어야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를 생각을 하면 A 무기의 타입이 무기니까 A 무기한테는 무기만 연결될 수 있죠. 무기 객체만 연결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칼 객체를 만들어서 연결을 하겠대요. 에러가 나고 있죠, 당연히. 원래 이건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지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에러가 나고 있고, 실제로 뭐라고 하는지 읽어보면 타임 미스매치, cannot convert from 칼 to 무기, 칼은 무기가 될 수 없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칼은 무기가 될 수 없다 라고 해서 에러가 나고 있죠. 그러면 반대로 칼이 무기면 얘는 해결이 되겠네요. 자, 좀 복잡합니다. 칼은 무기가 될 수 없어서 무기로 변환될 수 없어서 뭐라고 하는 건데, 그럼 칼이 무기로 변환될 수 있으면 얘는 에러가 사라지겠네요. 네, 맞아요. 얘는 무기를 상속받게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단 에러가 해결이 됐죠. 그리고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죠. 상속을 받는다. A is B. 이거 읽으면 뭐예요? 칼은 무기다. 그쵸? 칼이 무기가 됐으니 이제 얘가 뭐라고 안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칼이라고 하는 객체를 무기 타입의 변수에 연결을 할 때 칼이 지금 무기로 변환되어서 연결이 될 거예요. 이런 변환하는 과정을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제 객체를 통한 캐스팅 허용, 상속을 통한 캐스팅 허용이라고 되어 있던 거고, 상속을 해줌으로써 이제 자바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바는 이걸 써주기 전까지는 칼이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를 아예 그냥 몰라요. 이 코드만 봤을 때 자바 입장에서는 야, 무기 타입의 변수 만들어 놓고 칼 안되지, 무기 타입만 연결할 수 있잖아, 안돼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 상속을 써주게 되면 이제 개발자가 자바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자바야, 칼은 무기로서 쓸 거야. 칼은 무기야. 괜찮아. 알려주니까 얘가 에러를 안 뱉죠 이제. 자,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상속을 통해서 캐스팅을 하는 방식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기한테, 아니지, 이렇게 해보죠. 무기에 이런 메서드가 있다고 해볼게요. 무기에 휘두르기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칼은 상속 받았죠, 무기 거를. 그럼 칼도 얘가 있겠네요. 그쵸? 이제 칼한테도 휘두르기라는 메서드가 있을 거예요. 상속을 받았으니까. 그럼 실제로 여기서 A 무기 리모컨 작동시키면 휘두르기가 있죠. 지금 이 상태를 우리가 배웠던 대로 그림을 좀 그려보면요, A 무기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있는 거고, 칼 객체가 있고요. 여기 무기 클래스가 있다고 해볼게요. 얘는 A 무기, 얘는 칼 객체, 얘는 무기 클래스. 자, 그러면 무기한테 지금 메서드가 있어요. 휘두르기, 그리고 칼 객체랑 A 무기는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근데 칼은 무기를 상속받았어요. 그래서 이 무기한테 있는 휘두르기라는 메서드가 칼한테도 있겠죠. 그래서 A 무기 리모컨 작동시켜서 휘두르기 메서드 실행한 거예요. 그럼 이거 눌러서 이거 접근해서 이거 작동시켜 한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칼한테 배기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지금 현재 우리 코드에서 칼 클래스한테 배기라는 메서드를 만들었죠. 그럼 여기에 배기가 있을까요? 네, 결과적으로는 없는데 이게 왜 없을까요? 자, 얘는 이제 잘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칼 객체는, 현재 우리 칼 객체는요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요? A 무기랑 연결되어 있죠.
얘는 타입이 뭐예요? 무기죠. 무기 타입의 A 무기한테 칼 객체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여기서 상속을 받았기 때문이죠. 칼은 무기다 라고 자바한테 알려주니까 자바가 이제 뭐라고 안 하는 거죠. 근데 무기한테 있는 메서드는, 이 메서드는 칼한테도 실제로 있어요. 상속을 받아서. 그래서 얘는 쓸 수가 있었고, 칼 클래스에 배기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었는데 얘는 제가 없다 그랬죠. 실제로 여기서 A 무기 리모컨 작동시키면요, 배기는 없어요. 얘는 왜 없냐면, 지금 여기서 A 무기랑 연결되어 있는 이 칼 객체는요, 칼 객체로서 연결이 된 거예요? 무기 객체인 척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무기 객체. 그쵸? 원래는 칼인데 무기인 척하고 연결이 된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잘 들어보세요. 지금 칼이 무기를 상속을 받으면서 칼은 무기다 라고 자바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무기 타입의 A 무기한테 칼 객체를 연결을 했어요. 자, 이때 칼 객체가 무기한테 얘기합니다. 너 그 무기 타입인 너처럼 행동할 거니까 나 받아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무기 객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 나처럼 하는 거 오케이 받아줄 테니까, 그럴 거면 너한테만 있는 거 다 버리고 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칼객체 A무기랑 연결되어 있는 이 칼객체는요, 무기인 척하고 A무기랑 연결이 됐죠. 상속을 받음으로써 강제로 형변환, 캐스팅이 됐잖아요. 칼이 무기로 형변환이 돼서 여기로 들어간 거예요. 이 무기 타입이 상속을 통해서 칼객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됐는데, 이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칼이 무기한테 들어간 게 아니라 칼이 무기인 척하고 무기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저 칼에 써있는 저거는 적응이 안 되는. 어떤 거요? 그래서 적응이 안 되는. 네, 그렇죠. 얘가 무기인 척을 하려고 하니까 무기한테 없는 거를 얘가 그대로 갖고 간다고 하면 얘는 무기인 척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그냥 칼로서 하려고 하는 건데 얘는 무기인 척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무기처럼 행동을 해야겠죠. 근데 얘는 칼에만 있네요. 근데 얘를 여기서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나는 무기인 척을 하고 있는데 무기는 못하고 나만 할 수 있는 거를 하겠대요. 이런 무기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돼요. 자, 그럼 이 메서드가 아예 의미가 없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여기서는 쓸 수 있어요. 얘는 왜 가능해요? 예, 여기서 연결된 이 객체는 진짜 칼로서 연결된 객체니까 얘는 뭐 자기 자신을 잃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여기서 휘두르기가 가능한 것도 얘는 그냥 상속 받은 거니까, 여기도 있는 거니까, 칼에도. 그래서 자, 이 그림에서 얘가 무기 타입이고 A 무기랑 지금 칼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지금 형변환이 돼서 변수에 연결이 될 때는 자기 자신만 있는, 부모한테 없는, 자식만 갖고 있는 기능들은 다 잃어버려요. 변수도 다 잃어버리고 얘인 척하고 얘가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아니죠. 칼 타입의 변수한테 칼 객체 연결한 거니까 얘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쓸 수 있죠.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거를 꽤나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을 가지고서 상속을 통한 캐스팅 허용 2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얘를 43분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상속을 하려면 A-B 테스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문제를 풀다 보면 A-B 테스트에서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할지 잘 고민을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문제를 딱 보면은 칼 클래스랑 활 클래스 필요한 건 아시겠죠? 네. 칼, 활 두 개의 클래스가 필요해요. 지금 상황은 칼 타입인 A 칼한테 칼 객체 연결한대요. 이건 전혀 문제가 없죠. 네. 근데 그 밑에서 A 칼한테 이제 활 객체를 연결을 하겠대요. 얘는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걸 활용을 해서 활한테 칼을 상속받게 하면요, 어때요? 활은 칼이다. 이건 이상하죠? 그럼 우리 이거 상속 못하네요. 이렇게 이거 AB 테스트 통과 안하면 상속 안하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문제는 해결이 되긴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냐,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칼한테 100이라는 메서드가 있대요. 이렇게 있는데 칼한테 100이가 있으면 활이 이걸 상속을 받는 거죠. 그럼 활한테도 100이가 있겠네요. 근데 활이 100이를 쓰는 건 좀 이상하죠. 활은 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활로 뭐 근접전을 한다고 해도 밀치기, 뭐 때리기 정도가 있겠지만 뵐 수는 없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코드가 일반 이 AB 테스트 통과 안 했는데 코드를 상속을 막 받으면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를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코드 규모가 더 커졌을 때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래요. 이 방식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게 칼 객체랑도 연결을 해야 되고 활 객체랑도 연결을 해야 돼요. 그때 이 타입이 무엇이냐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칼, 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어떤 하나의 변수에 얘도 연결이 돼야 되고 얘도 연결이 돼야 된대요. 그때 서로 문제가 없어야 된대요. 그러면 칼도 활도 통합할 수 있는 무언가가 만들어지면 얘네 둘 다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무기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 타입을 무기로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네가 무기를 상속받게 한다면 문제가 없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문제, 칼은 배기가 있고 활은 쏘기가 있다고 했을 때 무기한테는 공격 메서드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러면 배기는 칼이 가지고 있는 칼만의 특징이고 쏘기는 활이 가지고 있는 활만의 특징이죠. 그럼 얘네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쓸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쓸 때는 아까 우리가 활 클래스한테 칼 상속받게 하니까 활인데 배기? 이건 좀 이상했죠. 근데 지금 이렇게 무기로 통합을 했어요. 칼이랑 활이 둘 다 포함될 수 있는 상위 객체 하나를 만들어서 얘를 상속받게 함으로써 해결을 했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것들이 문제가 되나요? 지금 이 A칼한테 연결되어 있는 칼 객체에는 배기가 있나요? 없죠. 이 상황에서 리모컨 동작시키면 공격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얘는 무기인 척하고 A칼이랑 연결이 될 거니까. 그럼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한테만 있는 이 100이라는 자신만의 특징을 버리고 갈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공격밖에 안 되는 거고
이 경우는요, 활이 연결되어 있대요. 똑같죠? 활만 가지고 있는 특징을 쓸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꼬일 리가 없네요. 아까 칼을 활한테 상속시켜서 활이 100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 그건 좀 문제가 되는 거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자신만 가지고 있는 칼의 특징, 활의 특징 다 버리고 무기인 척을 하고 연결이 될 거니까 얘네들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상관이 없죠. 이런 코드 때문에 꼬일 리가 없는 거죠. 얘만 가능한 거니까. 이해되실까요?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남은 수업에서 이런 식으로 캐스팅을, 객체 상속을 통해서 캐스팅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볼 게 몇 개 더 있어요. 그걸 풀어보시면서 이런 개념들 잘 기억을 해주세요. 내가 칼이 칼 그대로 변수에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무기인 척하고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칼만 가지고 있는, 무기한테 없는 특징들은 더 이상 가질 수가 없다. 적어도 A 칼이 연결되어 있는 이 객체한테는 그런 기능들이 없다 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제 상속 구성 방식, 그리고 상속을 통한 캐스팅 이런 것들을 좀 했는데, 오늘 내용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또 평일 5일이 있죠? 그 시간 동안 열심히 복습하셔서 꼭 본인 걸로 만드시고 나서 다음주 수업에 참여를 해주셔야 다음주 수업에서 진행되는 내용들도 원만하게 다 본인 걸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일 동안 복습 잘 해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